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공패스토 43차 EPL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PL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로파가 나가는 팀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작성을 했고요. 투표율과 주중 경기들은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5번 경기고요. 9위 웨스트햄 대 11위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은 토트넘과 3대3 무승부, 맨시티는 아스날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웨스트햄은 2승 1무 2패로 연승이 끊겼고요. 맨시티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제수스와 맨디, 그리고 데브라이너, 라포르테 선수가 부상이고 2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수체카 보엔 그리고 안토니오 선수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 그리고 오버래핑, 역습 등이 좋습니다. 지난 경기 토트넘에게 중원에서 좀 밀렸고 5백 형태였지만 수비적으로 좀 불안했던 모습들이 있었고 손흥민이 교체 아웃된 이후에 라인을 올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아구에로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데브라이너의 부재 그리고 이선 선수들의 결정력이 아쉽긴 했지만 확실히 아구에로 선수 공격수가 있다 보니까 공격적인 모습에서 좀 무게감도 있고 좋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경기는 맨시티의 최근 불안한 경기력 그리고 웨스트햄의 좋은 분위기, 웨스트햄의 세트피스적인 부분들, 웨스트햄의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의 수비가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수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맨시티의 수비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공격에서의 화력 그리고 중원에서의 웨스트햄과 비교를 했을 때 우세함 그리고 아구에로 복귀 등을 생각을 해본다면 맨시티가 부상자가 많고 일정적으로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불리하긴 해도 저는 웨스트햄 정도의 이런 수비력이라면 가볍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이변 없이 웨스트햄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22 풀럼 대 14위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풀럼은 셰필드와 1대1 무승부, 크리스탈도 브라이턴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풀럼은 테테 선수가 여전히 부상이고 1무 4패로 연패를 끊었지만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아유 등 좀 부상자가 많고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풀럼은 테테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기존의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았었고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크로스 공격에 대한 빈도가 테테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습과 압박은 좋았고 그리고 루크만 선수도 좋았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역시 선수비 후 역습 그리고 공격진의 능력, 크로스 공격들이 좋았지만 아이유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면서 이 제타로 나왔던 바추아의 모습은 여전히 그 첼시 때의 모습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위협적이지 않았고요. 이 경기는 풀럼의 테테가 여전히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풀럼 그리고 공간과 세트피스 제공권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풀럼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트피스에서 좋은 크리스탈 팰리스고 이런 공간들을 자아남 아이유가 없지만 타운젠드 교체로 나올 수 있는 벤테케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유가 일단 없는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벤테케가 있긴 하지만 아이유가 없을 때는 크리스탈 팰리스는 자아와 타운젠드 선수에 의존을 해야 되고 아이유가 있을 때는 좀 아이유를 비롯한 자아나 타운젠드 이런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좀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아유가 없을 때는 그런 날카로움이 지난 경기에서 너무나도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세트피스 한 방이 터지지 않는다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생각을 하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풀럼 상대로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라인을 올렸을 때 역습에 조금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좀 쉽지는 않은 경기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경기로 생각이 들고요. 투표율과 배당을 좀 참고해봐야 될 경기로 보이고 현재까지는 경기력만 본다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아유가 없어서 고전할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에서의 무게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저는 풀럼의 이런 좋지 않은 수비 상대로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득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초안은 풀럼의 단통 무승부 쪽으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15위 맨유 대 8위 첼시의 경기고요. 맨유는 뉴캐슬과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했고요. 첼시는 사우스햄튼과 3대3으로 비겼습니다. 맨유와 첼시 둘 다 주중에 챔스가 있고요. 맨유는 마샬이 일단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고 2승 2패로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길모어 선수가 부상이고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지난 경기에서 공격 전개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대야의 선방도 있었고 세트피스나 역습 등이 좋았습니다. 첼시는 베르너를 포함한 공격 쪽에서 좋은 모습들, 특히나 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지만 하베르츠의 실수로 인한 실점, 그리고 주마와 케파의 이거는 뭐 심각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명의 선수의 실수로 인한 이 실점을 했었고요. 티아고 실바가 없을 때 주마와 케파는 좀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지에우 선수가 폼도 아직까지 좀 컨디션이 100%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맨유가 첼시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우세하고 지금의 분위기 자체는 맨유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마샬은 나오지 못하지만 카바니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중의 경기에서 티앙제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텔레스도 챔스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상성과 흐름은 조금 맨유 쪽이긴 하지만 저는 티아고 실바가 일단 주중에 챔스에서 경기에 출전을 했고 티아고 실바가 있을 때 주마는 조금 덜 흔들리는 모습, 그래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케파 대신에 맨디 키퍼가 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디와 티아고 실바가 나오면 수비적으로 안정감은 훨씬 더 높아질 첼시로 생각을 하고요. 맨유의 티앙제브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맨유의 수비적인 불안함이 있고 첼시의 부상자 복귀, 그리고 하베르츠와 베르너가 지난 경기에서 리그 첫 골을 득점했다라는 점과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더 나은 팀은 맨유보다는 첼시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맨유의 단통 패 쪽을 예측을 하고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을 일단 간략하게만 살펴본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까 조금 고민도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8번 경기입니다. 3위 리버풀 대 19위 셰필드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에버튼과 2대2 무승부, 셰필드는 풀럼과 1대1로 비겼습니다. 리버풀은 반다이크, 알리송, 마티 선수 수비적으로, 그리고 키퍼 부상이 있고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알칸타라는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3승 1무 1패로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셰필드는 플랫과 무세 선수가 부상이고 1무 4패로 연패를 끊었지만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버풀은 알리송의 공백, 그리고 반다이크 선수가 전반 1년 시간에 부상으로 교체에 아웃이 되면서 그러한 공백들이 보였지만 그 외 선수들은 베스트 멤버였기 때문에 특히나 공격 쪽에서 마네 선수가 들어온 리버풀은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 중원에서 너무나도 잘해줬고요. 압박도 좋았지만 살라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즌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득점 전까지는 살짝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셰필드는 경기 자체는 뭐 항상 셰필드는 경기력은 괜찮죠. 근데 경기 자체는 주도를 했지만 이번 시즌 유난히 그것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득점으로 연결을 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플렉 선수가 결장을 했고요. 크로스와 활동량, 하프스페이스 공간, 그리고 중거리 이런 부분들을 좋았지만 분명히 찬스들이 있었는데 그 찬스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득점으로 넣지 못했던 셰필드였었습니다. 리버풀은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셰필드는 원정에서 2연패 중이라는 점과 경기력적으로도 셰필드가 나쁘지는 않지만 득점 자체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불리한 리버풀이 그래도 조금은 우세해 보입니다. 셰필드의 수비적인 불안과 역습의 취약함, 그리고 침투 선수를 놓치고 크로스 공격에 약한 모습들은 리버풀이 마누라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다이크가 없는 상황에서 마테까지 부상이면 또 고메즈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상대가 셰필드긴 해도 불안하다라는 리버풀의 알리송과 이런 수비적인 부상자, 이 경기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지울까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최종픽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안에서는 그래도 셰필드는 홈에서 리버풀이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12위 사우스햄튼 대 1위 에버튼의 경기고요.
소트는 첼시와 3대3 무승부, 에버튼은 리버풀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소트는 월콕과 살리수, 제네포 선수가 부상이고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히샬리송이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콜만 선수 그리고 케니, 홀게이트가 부상입니다. 4승 1무로 연승이 끊겼지만 원정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버튼은 지난 경기에 상대가 리버풀이기 때문에 조금 중원에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메스를 비롯한 이런 두쿠레, 알랑 이런 중원은 사우스햄튼 상대로 충분히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버튼의 제공권과 세트피스, 크로스는 너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우스햄튼이 뒷공간과 측면 그리고 역습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팀이고 수비가 단단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에버튼이 좀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다만 소튼의 잉스가 여전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버튼이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은 사우스햄튼이 그래도 압박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뒷공간과 측면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에버튼은 이어서 소튼의 공격진의 이런 개인 능력으로 이런 공간들을 노릴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에버튼이 압박에 고전하는 부분들은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이 통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에버튼은 히샬리송과 콜먼이 일단은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콜먼의 대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케니 선수가 또 부상이고 그리고 홀게이트가 센터백에서 부상이기 때문에 좀 에버튼의 수비진은 조금 많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도 히샬리송이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진 못하지만 그래도 해주는 역할들은 굉장히 큰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이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트는 지난 경기 월콧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라는 점과 또 제네포까지 못 나오기 때문에 에버튼이 사우스햄튼의 수비 상대로는 득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에버튼의 패는 보고 있지 않고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안전하게 사우스햄튼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6위 울버햄튼 대 13위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리즈에게 1대0 승리, 뉴캐슬은 맨유에게 4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울버햄튼은 카스트로 선수가 부상이고요. 3승 2패로 무승부가 없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멜리치와 드브라브카 키퍼가 부상이고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전반전에 전체적으로 리즈에게 조금 밀렸지만 후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히미네스와 포덴세, 특히나 포덴세 선수가 측면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습이나 크로스, 중거리, 세트피스 등은 지난 시즌과 비교를 했었을 때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스트로가 없다라는 점과 수비적으로 불안했던 모습들 이 부분 자체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경기력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뉴캐슬은 역습과 세트피스, 측면에서의 크로스 제공권이 좋은 팀입니다. 저는 이 경기가 EPL 경기들 중에서는 가장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처럼 보이고요. 울버햄튼이 유리한 건 맞지만 뉴캐슬은 결국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릴 텐데 그런 라인을 내린 뉴캐슬 상대로 지금의 울버햄튼이 득점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서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수비적으로도 주력이 느려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과 중앙에 대한 이런 공간들 자체는 울버햄튼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하지만 조금 이런 수비적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경기처럼 느껴집니다. 뉴캐슬의 막시맹이나 핸드릭 그리고 알미론 등이 이런 울버햄튼의 이런 수비적인 불안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선수들의 역습에 조금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초안은 일단 울버햄튼의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이면 이 경기는 조금 지루한 경기가 될 것으로 봐서 무승부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5위 아스날 대 4위 레스터의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맨체스터 시티에게 1대0 패배, 레스터는 아스톤빌라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스날과 레스터는 둘 다 주중에 유로파 경기가 있고요. 아스날은 마르티넬리 선수가 부상이고 3승 2패로 홈에서 2연승 및 무승부가 없습니다. 레스터는 페레이라 그리고 은디디, 세인지 선수가 부상이고 바디는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3승 2패로 무승부가 없고 리그에선 2연패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정에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는 은디디의
이런 부재, 그리고 바디가 결장을 하면서 이에나초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요. 세인지 선수도 지난 경기 결장을 했었습니다. 메디스는 교체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카스타뉴와 반스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과 역습 오버래핑들은 여전히 좋았지만 결장했던 선수들로 인해서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위력이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아스날은 라카제트와 은케티라 이 공격수를 모두 선발해서 제외를 시키면서 오바메양 선수가 공격수로 나왔었고요. 사카 선수는 굉장히 좋았죠. 이 사카 선수가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나 전체적으로 팀 아스날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역습, 크로스 이런 부분들은 좋았지만 결정력이 좀 너무 아쉽고요.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아스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방 빌드업에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은 여전히 나왔었고요. 일단 이 경기는 두 팀 다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에서 스타일적으로도 무승부보다는 일단은 이 경기력을 봤을 때는 승패로 좀 나눠질 가능성이 큰 경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팀 다 일단은 이번 시즌에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좀 승패로 나눠질 경기처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패로 가면 좀 좋아 보이는 경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투표율 자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뜨진 않았지만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될 경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면 투픽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통이라면 아스날이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없다라는 점과 수비가 좀 불안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레스터 역시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페레이라 그리고 은디디, 세인지까지 부상이면서 공격과 수비 모두 불안정한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날은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주요 선수들 중에서는 아스날 부상자가 없고요. 오바메양과 윌리안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레스터가 침스 선수를 놓치는 이런 수비적인 부분과 뒷공간을 노출하는 부분이 이번 시즌 유난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스날이 그래도 공간을 잘 노리는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 아르테타 감독 부임 후에 그런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아스날이 그 부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윈지와 은디디가 있었다면 레스터가 조금 더 우세했겠지만 수비적으로 부상자가 많은 그런 레스터이기 때문에 승패로 좀 나눠지는 경기라면 그래도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아스날이 더 우세하고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스날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모두 공유를 드렸고요. 지금 아직 토토캔에선 43회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FC 서울의 패로 갔고요. 2번은 제주의 무승부, 3번은 충남 아산의 패배, 4번은 인천의 무승부, 5번은 웨스트햄의 패배, 6번은 플럼의 무승부, 7번은 맨유의 패배, 8번은 리버풀의 승, 9번은 대구의 패배, 10번은 광주의 승무패, 11번은 울산의 승무, 12번은 사우스햄튼의 무패, 13번은 울버햄튼의 승무패, 14번은 아스날의 승. 초안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